안녕하세요. 비즈로그 백구입니다. 제가 이제 10년도 넘었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또 많은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고 또 얼마나 벌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호주에 갈 때 들고 간 돈은 7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집 통장하고 연결을 했었죠. 크게 준비한 건 없어요. 영어도 할 줄 몰랐고 심지어는 도착을 해서 잘 숙소도 구하지 않고 캐리어만 들고 무작정 갔습니다. 처음에 한두 달은 호주 랭귀지 스쿨에 등록을 해서 정말 기초적인 영어 공부를 했어요. 랭귀지 스쿨을 졸업을 하고 농장이 많은 번다버그로 향했어요. 현지에서 숙소를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백패커스라고 하죠. 이 숙소에서 농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백패커스에 묵는 친구들을 이 농장으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 백패커스에 머무는 친구들은 대부분 농장 생활을 거의 다 해요. 저녁 시간에 1층 게시판에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떤 농장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날 농장에 가면 돼요. 한 농장에 보통 2명, 3명씩 가고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많게는 7명, 8명까지도 갑니다. 제가 처음에 경험한 농장은 이 마카다미아 농장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어떤 곳인지. 그 전에 들었던 농장 생활은 토마토를 딴다거나 애호박을 딴다거나 수확을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수확철은 아니고 이제 모종을 심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그 시작점에서 끝 지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워낙 넓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냐? 땅을 팝니다. 이 모종을 심을 수 있게 이 농기계를 들고 땅을 파요. 원래는 땅을 파주는 차량이 있는데 그 농장에는 그 차량은 없었어요.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간격을 재고 줄을 쓴 다음에 땅을 팠어요. 근데 이 땅 파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미 이곳을 아는 친구들은 이 농장에 배정이 되면 데이오프를 신청할 정도예요. 그만큼 힘든 곳이었대요. 저는 그런 정보를 몰랐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그 농장에 갑니다. 다른 외국인 친구 한 명과 그곳을 갔어요. 우리 둘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간 겁니다. 그 농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하면 4시 반쯤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점심시간 때 밥을 먹고 잠깐 쉬고 다시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한 오후 2시쯤 일을 마친 다음에 돌아옵니다. 왜냐면 오후 2시부터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여기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무더운 여름 햇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외선이 너무나 강해서 그 2시부터 내리쬐는 햇살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장이 새벽부터 일을 시작을 해요. 해 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한 다음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마무리를 짓고 이제 돌아옵니다. 물론 농장마다 다르지만 제가 있었던 농장들은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물도 안 챙겨 도시락도 안 챙겨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갔습니다. 어쨌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다 잡힐 정도로 땅을 파고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중노가다였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내일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만 버티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고 잠시 쉬게 되죠. 근데 저는 도시락도 없고 물도 싸가질 않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농장주가 이 보온병에 든 시원한 물과 빵을 한 조각 주더라고요. 그게 진짜 저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졌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빵을 먹으니 허기가 채워지고 이제는 조금 힘이 날 것 같더라고요. 남은 2시간은 또 그 힘으로 여차여차 땅을 팠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농장주 부인께서 시원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내주는 겁니다. 그 아이스크림은 직접 수확한 마카다미아로 만든 아이스크림인데 정말 시원하고 달콤했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옵니다. 처음에 그렇게 땅을 파고 너무 고생을 하고 왔는데 일을 할 때는 내일은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숙소에 돌아와서 쉬고 나니까 그래도 좀 해볼만 한데 내일은 도시락과 물을 준비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은 물과 도시락을 챙겨서 농장에 갔습니다. 그 농장에서 한 달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땅을 파고 손에는 물집이 다 잡히고 그 다음에는 굳은 살이 다 배기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주급으로 150만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다른 농장으로 발령을 받아요. 이 첫 번째 농장도 저한테는 인생 농장이었지만 이 두 번째 농장도 저한테는 인생 농장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농장은 이 멜론 농장이었어요. 이 멜론 농장은 우리가 6명에서 8명 정도
매일 배정을 받았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계속 3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멜론을 땄습니다. 물론 딱 하루를 쉰 적이 있어요. 당시에 호주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뭄인 지역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2달쯤 지났을까? 딱 한 번 폭풍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다 캔슬을 시켰어요. 그만큼 좀 위험하기도 했고 모두가 다 쉬었습니다. 농장에 가려고 아침을 준비를 하고 옷과 장갑, 신발 등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일이 없다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겁니다. 열어봤더니 이제 숙소 주인이었어요. 지금 일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농장을 간 건 아니고 고기잡이 배를 탔어요.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건 아니고 가리비를 싣고 들어온 선상 안에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이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가리비를 퍼다가 육지로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그 냉동창고는 엄청 추워서 장화를 신는데도 양말을 2-3개씩 신고 들어가야지 발에 동상이 안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그 배 밑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매니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마시고 들어가라고. 근데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맥주를 주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 춥기 때문에 맥주로 몸을 좀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병씩 마시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4시간 정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렸습니다. 그때는 점심시간 없이 다이렉트로 일을 했어요. 그때 하루 벌었던 일당이 한 4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받았죠. 그리고 나올 때는 거기서 끌어올렸던 가리비를 관자만 손질해서 한 봉다리씩 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냉동된 물고기까지 받아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것도 힘들었어요. 멜론 농장에서 일을 할 때는 허리만 좀 아팠는데 여기서는 발도 시렸고 손도 시렸고 귀도 시렸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모든 게 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1급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나름 재밌었습니다. 일도 재밌었고 일단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호주 사람들에서 느껴지는 여유가 참 좋았어요. 멜론 농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제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주급으로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월 500에서 600 사이를 제가 20대 때 벌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농장 생활에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다시 시티 생활을 또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호주의 골드코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골드코스트는 브리즈번에서 있을 때 주말에 한두 번 가봤던 곳인데 너무나 괜찮아서 무작정 왔어요. 역시나 도착을 해서 숙소를 구하는데 숙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룸에 12명이 자는 비좁은 곳에서 이틀 정도를 지냈습니다. 이틀 동안 주변도 돌아다니고 숙소를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골드코스트에서 최종 머문 곳은 Q1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방을 구해서 한두 달을 살았어요. 다시 랭귀지 스쿨 중급 과정에 등록을 해서 다닙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친구들과 동생들을 만나고 정말 편안하고 여유있고 재밌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는 이 바베큐 파티를 자주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Q1에서도 Q1 1층에 이제 넓은 수영장이 있는데 그 앞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제가 다녀온 농장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자기도 농장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과반수 이상이 돼서 모두가 랭귀지 스쿨을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번다버그로 가서 또 농장 생활을 합니다. 역시나 농장 생활은 돈도 돈이지만 재밌어요. 시티 생활도 편안하고 약간 휴양하기에 좋다고 하면 농장 생활을 할 때는 정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친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농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이렇게 호주 전역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호주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진 못했고 제가 지냈던 곳은 처음에 브리즈번, 그리고 농장 생활할 때는 번다버그, 그리고 휴양하러 온 골드코스트, 다시 농장 생활을 하러 간 번다버그,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서 갔던 케언즈,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랑 하버브리지를 보기 위해서 간 시드니, 그리고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하다에 나오는 임수정과 소시섭이 나왔던 멜버른,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호주에서 농장 이야기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에피소드들도 정말 많은데 이런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뽑아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농장 생활하면서 벌었던 돈은 여행 경비나 액티비티를 하면서 많이 쓰고 왔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들고 갔던 돈을 거의 쓰지 않고 그 이상으로 벌어서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경험을 한 것 치고는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지냈던 많은 좋은 경험들과 추억들 때문에 결혼을 하기 전에는 호주에 이민을 가고 싶었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 보니까 이민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여행 비자로 호주에서 조금 살다 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호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 달씩 살아보는 게 저희 또 목표이기도 해요. 첫째 애가 5살인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자,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